2024학년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안내. 미래 예측 콘텐츠학과 학위과정. 석사과정 2년 4학기. 박사과정 3년 6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4년 8학기. 원서 접수 기간 2023년 11월 6일월 2023년 11월 27일월 17시까지.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는 2005년 개교 이래 수많은 석 박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명리주역, 풍수 등 술수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석박사 입학생들의 학력을 보면 변호사, 회계사, 대기업 임원, 고위공직자, 타대학 박사학위자 소지자 등입니다. 우수한 고학력자들이 서울의 중심가 성북동의 명당터에 위치한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등록하셔서 명리, 주역, 풍수 등의 공부에 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박형규 동양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대우교수 010-7143-0543. 자, 오늘은 지금 언론에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남현희, 우리 남현희 선생 맹주하고 전청조 두 개의 사주를 한번 서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남현희 사건의 핵심은 아마 동성애가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동성애로 인해서 이게 파장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어떻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왜 이게 동성애인지 그거하고 또 전체 사주의 의향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우리 남현희 성생 사주는 1982년 9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위키백과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양력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43세입니다. 예, 이 사주를 뽑으니까 신유, 정유, 경술. 이 시주는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살아온 과정하고, 그런 이제 사건, 사고를 받아 추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천조 씨 사주는 1999년 11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올해 28세고, 모두 이제 병자, 무술, 이민, 요 시도 이제 추정을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유명인 사주를 시주를 추정해서 좀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혹 전화가 와요. 야, 그 시를 정확히 잡아내냐라고. 바로 당사자가 아마 전화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명파의 논리가 그냥 결과를 보고서 짜내는 게 아니고, 이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내가 전화를 좀 많이 받은 중에 이제 좋은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명파 관련 내용 올리면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주가 눈에 들어오더라. 탁탁 찍어내더라 이런 말이야. 탁탁 이게 언제 결혼하고 언제 사망하고 이런 것도 던지니까 사람들이 놀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 명리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 많은 유명한 교수들이 있고 뛰어난 분들이 많죠. 그분들의 명리하고 이 명파 명리하고 한번 비교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누가 뛰어난지. 예.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한눈 팔지 말고 이 명파 명리를 파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사주로 밥 먹고 사는데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남현희 선생 요 사주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남현희 선수가 펜싱 운동선수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죠. 메달마다도 한국에서 아마 금메달 가장 많이 딴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왜 남현희 선수가 왜 운동을 잘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지만 운동을 대표할 때 운동을 잘하고 있는 건 핵심이 이거죠. 비경급이죠.
비경급이 왕성할 때 아주 체력이 건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가 내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냐 없냐 많이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게 이런 비경급의 동태를 본다 그랬죠. 근데 이 사주가 어때요? 일간이 경술일주인데 막 이렇게 신유 양인으로 쫙 차있죠. 양인으로. 다 기본적으로. 또 이게 신기하게도 이 신유는 기본적으로 이 칼이나 이 쇠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야말로 펜싱 선수가 된 거지. 또 하나는, 자, 첫 번째 이렇게 비경급이 많고, 또 대부분 운동선수는 대부분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 이 속도를 좋아하잖아. 속도. 민첩해야 되잖아. 민첩성. 굉장히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주에서 이런 민첩성을 대표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화가 천을 만나거나 화가 충을 만날 때는 아주 속도가 빠름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거는 이 사주는 어때요? 내가 유가 두 개인데 이 술토하고 내가 이렇게 유술천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막 펜싱할 때 이런 속도가 아주 이렇게 빠름을 나타낸다. 치고 하는 게. 그래서 남이 선수의 펜싱 모습을 보면 엄청난 속도가 빠르죠. 자, 그래서 이게 비경급이 많고 유술천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지 운동선수의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럼 운동선수에서 맹예를 하고 내가 메달을 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건 내가 무대에 올라서는 단상의 모습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술토라는 요 상은요, 요 술토라는 요 상은 요 술 중에 요 무토가 있는 거예요. 이 무토는 내가 나 위에 높은 무대에 올라서는 상이죠. 그런데 이 정화가 술에서 올라간 그 정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맹파에서 하는 얘기가 관이 흩어되면은, 관살이 흩어되면은, 그 말은 관이, 이게 뿌리 엎친관 이게 드러나 있을 경우에 이걸 우리가 인기나 명예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뭐 어때? 여기서 이 정화가 딱 하늘에 뜬 거잖아. 그러면서 이 정화가 엄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매번 얘기했었죠. 이 정화가 하늘의 별인데 이 유검과 여기 신유와 이 경금으로 에워싸여져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하늘의 별이야. 이 정화를 상대적으로 볼 때 신유와 유검, 경금은 음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하늘의 별을 내가 쳐다보고 있는 상이잖아. 그러면 이 정은 어디서? 일지 내 밑에 있는 무대 술에서 올라간 정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메달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메달의 상. 그래?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서 이렇게 박수 치는 그런 상이죠. 또 하필이면 이 정화의 상이 이 메달, 금메달의 상과 또 비슷하죠. 정화의 상이. 자, 요거. 그래서 비경급이 있고 민첩성이 있고 또 관이 흩은 명예의 인기를 나타내는 요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펜싱 선수로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운동선수로 뛰어난 거는 딱 이해됐죠? 그럼 두 번째, 그럼 또 이런 결혼관계도 한번 보자고요. 결혼관계. 자, 일단 2011년 여기에 경자대원 10몇 년에 결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경자대원 음기를 보자고. 요 10몇 년의 결혼 음기. 항상 그러면 결혼을 찾아내는 원국에서 여자니까 내 남자를 찾아야 돼. 남자가 어디 있는지 그걸 보라 그랬죠. 자, 그래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명의 관살, 요 정화도 남자가 되고, 또 일지 요술도 내 남편 궁의 술 중에 정화 들어앉았잖아. 그럼 이것도 내 남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정축 실학이면 이 정화도 기본적으로 남자가 된다라고. 자, 그럼 여기서 어때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남자가 한 두 명의 세계의 모습이 돼 있는데 그냥 이게 또 남자라고 다 나의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로 지내는 남자도 있고 직접 나하고 결혼을 해서 같은 방을 쓰는 남자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이제 혼인반에서 우리 배우는 겁니다. 월간에 있는 이 정화 남자는 봐봐요. 남자는 이게 흩어졌죠.
이 헛도됐다는 것은 약하다는 거야. 그럼 이 남자는 이 밑에 깔고 앉은 것이 유금을 깔고 앉았잖아. 이게 요 남현이가 경금이 여자니까 이 유금도 여자라는 거야. 여자. 그럼 이 남자는 다른 여자가 차고 있는 남자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남자하고 사귀면 결국 다른 여자한테 가버린다는 거지.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그래서 이 정화는 그냥 나의 남자친구이지 나하고 결혼할 그 상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이해되죠? 그러면 내 남편이 누구냐 했을 때 이게 술토. 술 중에 정화. 이 술토가 어때요? 내 남편 궁에 딱 앉아있잖아. 그러면 이게 술이 나의 남편이라는 거야. 그럼 요거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결혼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 운기 잡을 때, 그럼 왜 경자대원, 왜 10몇 년에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 10몇 년에 왜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10몇 년에 결혼했습니까? 물으면, 항상 우리가 원기를 잡아낼 때, 항상 해야죠. 원국이 시끄러우면 합이 오면 원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국에 충이나 형이 있을 때, 합이 들어오면 그걸 시끄러운 것을 딱 내가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과 충의 관계는 그것도 음양 관계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 남편이 움직이면 결혼한다. 원국에서는 천을 하고 있고 축술행을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 그러면 이 유년에서 10몇 년이 우리가 2011년이죠. 여기 묘가 오니까 묘술 합을 하는 거예요. 합하면 이 합한 자가 움직인다는 거야. 그 말은 내 남편 궁에 내 남편을 받아들여서 내가 결혼 증명서 도장을 찍겠다는 거야. 이 자체는 남편이면서 밑에 내가 인성을 내가 깔고 앉았잖아. 결혼 증명서잖아. 이게 움직이면 결혼한다는 거지. 마침 묘년에 묘술 합을 하니까 술이 움직여서 결혼했다라고 다 이해되죠. 그 말은 이미 내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묘가 와서 합을 해. 그럼 내가 결혼을 한다는 거지.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또 딸을 2013년도에 딸 출산했대. 딸을 이해해봐요. 딸 출산한 거. 딸은 여기 봐. 경자대원. 계산년에 딸이 출생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내가 초중에 자식궁에 내가 정축을 내 자식궁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여자 사주에서 식상을 자식으로 보죠. 그럼 이 경자대원에서 자식궁하고 합을 하잖아. 그러면 이 자가 나의 자식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유년에, 왜 계산년에 딸 낳았나 했으니까, 요 계산년의 개는 대운의 자가 이 개로 올라오게 되는 거야. 올라와서. 그럼 이 개가 허투되고 약하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딸로 본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상관도 딸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약할 경우, 약하고 힘이 없을 때는 딸로 봅니다. 자, 그래서 경자대운 계산년에 요 상관이 출현돼서 요 대운에 있는 자가 요 유년에 출현됐다는 거지. 대운의 자는 자식궁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 자식으로 봅니다. 마찬가지야. 항상 자식을 잡아낼 때도 내 자식궁과 자식궁에 내 자식성이 관련성을 가져야 그 자식성을 내 자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운에서 관련성을 가졌죠? 그러면 유년에 개가 오니까 이때 딸을 낳았다는 거. 자, 그럼 딸 낳는 까지 이거 딱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남현희 선수의 2023년에 그것도 이혼했다 그랬잖아. 봐봐. 이때는 또 신축대원. 말 그대로 올해네. 올해 신축대원 계면년에 이혼했답니다. 이혼. 딱 12년 말이네. 아까 10몇 년에 결혼하고. 참 사주가 신기하죠? 딱 묘년에 결혼하고 왜 묘년에 왜 이혼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똑같이 이 묘술 합을 하잖아. 왜 묘년에는, 왜 10몇 년에는 결혼하고 왜 계묘년에는 왜 이혼합니까? 물으면. 자,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은기의 그 본질이, 은기의 본질이. 자, 우리가 계묘년에는 이미 내가 결혼 안 했을 때는 요 자체가, 요게 내가 움직이면은 요 자체가 요 술토가 남자죠?
결혼 안 했을 때는 이게 합의해서 움직이면 내 결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미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이게 묘사를 하면 여기 움직이잖아. 움직이면은 요 때는 이 유금은 또 이게 급제가 되는 거죠. 급제. 이게 다른 여자가 되는데, 다른 이 여자들이 내 이 남편을 체간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말로, 자, 다시 한 번 더요. 결혼 안 했을 때는 묘전이가 결혼을 하고, 결혼했을 때는 또 합의 오니까 이 궁이 움직이잖아. 이때는 있는 남편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런 내용 여러분 딱 이거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또다시 내가 남편하고 이혼했잖아. 그 이혼한 동시에 이거는 또 이게 합해되면 또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는 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술이 내 남편인데 10년 전에는 결혼을 했잖아요. 이미 결혼해 있는 상태잖아. 그럼 또 묘가 와서 술 움직이잖아. 그럼 이때는 또 뭡니까? 또 새로운 남자가 들어온다는 그런 암시가 되고, 또 다른 내 기존 남자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 현재 상황을 보고서 동일한 이 술토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사주를 상담 많이 해봐야 이런 것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자, 그거. 그래서 요거 이제 10년 전에 계면 전에 이혼한 거 그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마지막으로 기사 중에 이 동수의 경향이. 자, 남현희 선수께서 동수의 경향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자, 우리 이거는 이제 명파 우리 혼인반에서 많이 이거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파 명리 혼인반에서 동성애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막 한눈에 탁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여자가 동성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배우자 궁에, 내 남편 궁에 남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자가 들어와야 동성애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내 궁을 차지하고 있을 때 동성애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간단하게 동성애를 잡아낼 때 이 원리가 핵심은 먼저 내 남편이 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네 그걸 봐야 돼. 남편 역할을 못 해야 돼. 두 번째, 그럼 내 궁에 내 배우자 궁에 여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남자의 상황을 보니까 이 남자는 다 다른 여자가 차고 앉았죠. 이 남자 다른 여자 차고 앉았고, 내 배우자 궁은 자 멀고 내가 여자니까 이 유금도 이 여자가 되죠. 그죠? 여자가 되죠. 또 이 축은 금의 구니까 이건 여자의 집단이죠. 이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내 배우자 궁을 누가 여자들로 에워싸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본래의 요 남편, 요 술도, 요 정황을 이걸 내가 깨버린다. 축술행을 하고 유술천을 하기 때문에 본래 남편, 이 개된 거야. 개되고 이 궁을 주변에 여자들로 에워싸져 있다는 거지. 이럴 때는 우리가 동성애로 본다는 겁니다. 자, 동성애의 핵심. 자,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배우자 궁이 완전히 깨지고 내 배우자 성도 다른 여자가 막 가져가버려야 돼. 그걸 내 남편 궁을 여자가 딱 진입해들어서 여자들이 에워싸여 있을 때 그걸 동성애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동성애 경향이 있는 사주다라고 남해성 썼던 거게. 자, 그래서 결국 동성애는 문제가 파장을 일으켰죠. 그러면은 또 하나.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게 전청조 사주에서 그러면 이게 동성애 경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어저께 TV 그 뉴스나 보니까 이미 이제 이 가슴 절제를 했다 그랬죠. 예? 자, 그럼 정천제 동성애 이걸 어떻게 잡아낼까? 항상 대부분 이제 동성애 경향 그런 사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보면은 젊은 날 이게 여자 입장입니다.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이 대부분 많아.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 그럼 이 사주는 여기서 남자를 보면은 사실 이 월주의 요 무술이 남자죠. 남자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내 이 배우자 궁에 남자가 정상적으로 더 들어오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다 인술 공합을 하고 또 요 인이 배우자 궁이 묘도 배우자 궁이 되죠. 정상적으로 들어오잖아. 예? 이렇게 보면. 근데 젊은 날 트라우마가 이 8에서 17살, 8에서 16살, 요 정류대운에 요 유금이 와서 이 내 남자에 해당하는 이 술주를 유술천을 해버린다는 거지. 또 요 인묘절을 해버린다는 거지. 내 배우자 궁을. 또 묘충을 해버리죠. 그래서 아마 이 정춘지 입장에서는 아마 학창시절에 아마 남자에 대한 그런 이 트라우마를 겪었을 확률이 매우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 하나 들어가고,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동생,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주도 똑같이, 아까 말했듯이 이 여자 사주의 남자가 내 배우자 궁에 들어와야 되거든. 내 사주의 요 남자가 내 궁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여자가 채 가버리면 내 남자가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내 배우자 궁을 다른 여자가 차지하거나 다른 여자가 에워쌌을 때는 그것도 이제 동수의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사주 어때요? 자, 월주의 무술이 남자인데, 자, 이 남자가 내가 무투가 이 재고를 차고 앉아. 술은 재고죠. 우뚝 솟았죠. 이 무술은 이제 대단한 남자의 그런 상이죠. 어떤 인술궁합 이렇게 보면은 내 궁으로 들어온 것 같아. 그러나 이 시주가 어때요? 시주가 계묘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럼 걔는 내가 여자니까, 이 개수도 다른 여자잖아. 다른 여자가 이 묘를 차고 앉았잖아. 이 간지는 시간과 공간 일치함을 나타내죠? 이 계묘가 묘술 합을 하는 거야. 육합을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무기합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술이라는 이 남자는 돈 많은 남자인데, 능력 있는 남자인데, 내 남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의 남자라는 거지. 다른 여자의 남자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전청교시 입장에서는 나는 남자 사귀어봤자 결국, 그지? 결국 다른 여자한테 가버린다라는 거. 자, 그게 내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그럼 내 배우자 궁을, 배우자 궁을 다른 여자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다른 여자가 차지해야 돼. 내 배우자 궁에는 남자가 들어와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는데 여자가 들어왔잖아. 여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리고 봐봐요. 요거 이해되는지요? 자, 봐요. 여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여자라 그랬죠. 그러면 통째로 계묘를 여자로 보는 겁니다. 여자로.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원래 여기 월주에 무술이 있지만 내가 무기합을 하고 묘술 합을 하잖아. 예? 합을 했다는 것은 내게 우리가 육합을 하나로 보죠. 천간 오합과 이게 지육합을 하나로 보잖아. 그러면 여기에 계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무술을 딱 이렇게 찍어 놓으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 배우자 궁을 다른 여자가 내 배우자 궁을 차지한 상이 된다는 거지. 천간이 지지를 통제하기 때문에. 또 여기는 또 자가 있는, 이 자는 뭡니까? 연지의 자는, 시간의 기회가 연지로 내려온 것도 되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 배우자 궁을 딱 여자가 에워싼 걸로 된다는 거야. 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높은 단계 올라와야 아마 그게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청교 사주도 기본적으로 내 배우자 궁을 여자가 차지한 상과 동일하다라고. 자,
자, 그래서 전통주의도 동서의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결국 이게 남현이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크게 사기 피해를 당했잖아요. 사기 피해. 자, 그러면 이제 전통주의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본인 입장에서는 하여튼 남을 이렇게, 남의 돈을 이렇게 해서 뭐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사주에서 잡아낼 수 있는지 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일주의 그 마음, 그 일주의 마음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전청조씨 사주를 보면은 이거 이민일주잖아요. 그지? 자, 그럼 이게 이민일주의 그 본질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 이민일주 본질이. 자, 이민일주가 있다. 그럼 요 이민일주 어떤 마음이 있냐 할 때, 이민일주는 임수가 이민이잖아. 그럼 요 임수는 기본적으로 창조를 나타내고 아이디어, 머리 뛰어나면 이걸 대표하죠. 그게 인목이잖아. 그러니까 인중에 요 갑이 있는 거잖아. 그 인목의 요 상에는 요게 신의 상이 인목에는 이게 체인돼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이제 호랑이, 우리가 절에 가면 산신가에 가서 기도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요 인목이라는 요 글자 안에는 이 귀신의 상이 체인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민일주가 되면은 아주 좋은 머리를 쓰는 내 신과 함께 한다고 봐. 귀신과 내가 함께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일주를 놓고서 인기동행이라 이렇게 한다. 그럼 지휘하면 사람과 귀신이 같이 동행하는 거잖아. 이 말은 이민일주는 그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평범하지가 않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일주들이 우리 한국 IT 업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뽑으라 그러면 이민일주가 대표적인 겁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면 좋은데 이게 나쁜 데 쓰면은 그 나쁜 쪽으로도 내가 신과 같은, 아주 신출귀몰한 신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민일주. 인기동행. 사람이 귀신과 같이 행한다 했잖아. 아주 멋져. 또 요 이민의 이 본 마음은 초범입성이에요. 초범입성. 범인의 영역을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주변에 이민일주를 한번 만나보세요. 생각이 틀려요.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른 나만의 높은 경지에 내가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일주 대부분 보면은 이민일주도 이렇게 명리 강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 서성과 제자, 또 가르치는 성실과 학생의 차이를 거의 구별해요. 구별해서 딱 차별해갖고 본인의 신의 경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신일주,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자, 이 이민일주는 범인의 영역 10%는 있다. 그래서 정청주도 어때요? 이거 밑에 자기 경호원들 막 서너 명 데리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게 이민일주에 그런 마음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높은 경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즘 그 심리학에 대한 MBTI가 요즘 많이 거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MBTI와의 그 사주 60갑자와 비교하면은 우리 60갑자 환수입니다. 여러 단계 위입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깊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랬지. 이 일주라는 굉장히 간절한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자, 범인의 영역을 벗어나 성인이 들어간다. 또 이민일주가 또 불무정업이라는 자. 이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향이 많다. 그 말은 이게 나쁜 일을 묵으면은 다시 말하면 이민의 모습은 창조가 인목을 내가 귀신을 깔고 앉은 거잖아요. 그럼 자기 머리 쓰는 그런 지력 취재, 머리를 써서 돈 버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좋은 일이나 나쁜 쪽으로 가면 정당하지 않은 직업에 남을 이용해서, 남의 돈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전청조씨 요 사주에서는 이게 그런 마음이 내려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그러면 이민일주 하나만 보고 다 그러면은 나쁘게 보면 안 되겠죠? 자, 전체 사주 구조를 봐야 되잖아. 이게 초대학을 때 시두에 요 계묘가 거의 유력할 겁니다.
이 계묘가 되면은 여기 급제 양인이 상관을 차고 앉은 거잖아. 그럼 이 계묘 자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흉신의 상으로 봅니다. 흉신. 그지? 그러면 이민의 계묘가 있으면은, 자, 양인이 급제가 요 상관을 차고 앉아서, 자, 무술은, 이 술토는 내 재고잖아. 재고. 돈의 창고잖아. 그게 묘술 합을 하고 있잖아요. 아래로 다 합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흉신이라는 것은, 계묘는 요거는, 남의 돈을 빼앗겠다는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지. 있는데 그 빼앗기는 방법이 인기동인이잖아. 사람이 이렇게 귀신과 같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남을 속이려는 게 그냥 평범한 사람을 속이는 거 아예 아주 쉽다는 거야, 그냥. 귀신이 속이는 것처럼 그런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이민의 계묘시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이게, 자, 재고가 큰 돈의 창고가 있다, 월주에.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요 계묘가 가장 결정적인 흉신이, 양인이 상관을 차서 천합지합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월주에 있는 돈을 남의 돈을, 빈주에 있는 돈을 남의 돈, 그 남의 돈을 나 구역을 끌어오겠다는 그런 모습의 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참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이걸 머리를 돌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왜 남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사기 그런 피해를 당했을까요? 물으면, 이제 혹자는 같이 동업자라고도 얘기하고, 사기 동업자라고도 얘기도 하고 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말은 이미 서로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동성애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된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몸을 서로 섞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이 경술의 마음은, 남의 성의 경술일주잖아. 그럼 경술일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는 거지. 경술일주의 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술의 요 마음은, 이 경술의 요 삶은, 이민은 머리 쓰는 거잖아요. 머리 쓰는 것이고, 경술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 이 경술은. 자, 요 술토는 우리가 큰 산을 나타내죠. 요 경금은 큰 산에 내 칼이잖아. 그러니까 높은 산에 내 칼을 휘두르는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경술일주는 우리가 이렇게 굴림천하, 내 천하를 통치한다라고 그 얘기하는 거요. 높은 산 위에 큰 칼을 차고 있는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운이 좋을 때는, 양인이 있을 때는, 이때는 펜싱으로 내가 전 세계를 내가 통치한 거와 마찬가지잖아. 딱 맞들이자, 올렸자, 천하를 내가 통치할 수 있다. 자기가 하는 분야에 운이 좋을 때는 그 분야의 최고까지 올라간다는데, 이 경술 일주의 그 말, 큰 산 위에 큰 칼을 차고 있는 상이라는 거지. 그러나, 이 운이 안 좋을 때는, 그지? 또 경술은 또 술은 또 이게 동물 보면 내가 이렇게 개가 되는 거잖아요. 개는. 이 경금은 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호구구당이다. 호구구당. 호군구당이다. 호군구당.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악당에 물을 한 거예요. 악당이. 기본적으로 여우와 개의 물이, 악당들의 물이. 예. 그러면 이 경술은 이 개인데, 술토는 이게 화의 고니까, 이게 술은 집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쁜 쪽으로 쓰면 많은 무리, 악당들의 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경술을 놓고서 운이 좋으면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칼을 휘두르지만 운이 나쁘면 뒤에 건달들과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게. 경술이. 또 이 경술 특성은 이 장착치착이라, 장착치착. 그럼 일을 하다가 뭐가 잘못되거나 올바르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이 일을 그만두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 경술은 어땠습니까? 이 경술은. 내가 이 경금이, 내가 이 동물을 내 개위에 앉은 거야. 이 경금이 내가 큰 개 위에 내가 올라탄 상이라는 거지. 이 개는 천방지축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청주하고 처음에는 이게 편식 화군을 하는데 많은 도움 준다니까 이게 이제 친해진 거지.
친해지고 이제 정이 너무 정이 들어버린 거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경수는 한 번 잘못되면 잘못된 김에 그냥 잘못된 길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거잖아. 결국 우리가 결혼식 발표까지 했잖아요. 예? 그걸 이게 여기서 멈추지 못한다는 게 술토를 깔고 앉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요. 그래서 이 남인희 선수와 전청조 씨의 요 사건의 핵심은 아마 제가 사주 공부에 의하면은 동성애가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요. 보세요. 그로 인해서 남은이 사건이 아마 이게 불거지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 알지자라 그러잖아. 내가 상대방을 알려고 하면, 또 남녀 사이에서 얘기하면, 상대방을 알려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이게 동굴을 같이 잡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 그럽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남현이와 정청주 씨 같이 그런 같이 몸을 섞었기 때문에 서로 친밀한 사이가 된 거죠. 이게 그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보이면 그게 말을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경술일주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고고한 거죠. 그게 일파만파 그게 터지게 된 거죠. 참,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봐도 막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아마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안다라고 그러죠.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운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좋은 운일 때 좋은 일을 가고 안 좋은 일때 안 좋은 일을 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은 이렇게 이제 운이 안 좋은 운이 왔을 때 그걸 운을 최소화하는 방법. 예? 빨리 거기서 멈추었을 때 멈춰야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똑같은 이런 동일한 사주가 많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잖아요. 그건 그 자기 사주의 분수를 알고 이게 가욕을 부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잘 넘어가요. 또 이렇게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렇게 꼭 가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은 꼭 와서 남이 와서 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자기 사주에 맞게끔 이렇게 분수에 넘친 삶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